보살, 미륵보살님에 둘러싸이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아요. 수기라는 것은 이제 예언을 받는 거죠. 넌 다음에 무슨 부처님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무수 백천만원 나이타겁을 지내도록 불가설불가세계 세계의 지혜의 힘으로 마음을 따라 이익 따라 남을 도와주면서 살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는 오래지 않아 보리도량이 앉아서 마군중을 항복받아. 오래지 않아 보리도량이 앉아서 마군중을 항복받는다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거거든요. 보리수 밑에 앉아서 마군을 항복받고 부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른 부처님 세계에서 이렇게 미륵보살, 문수, 보현보살님을 칭견하고 같이 수행을 하시다가 많은 중생을 돕다가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중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이룬다.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것도 되고 또 우리가 극락세계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또 우리가 여기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볼 때 제일 높은 게 불세계. 불세계가 제일 높잖아요. 불세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 세계. 아수라보다 천이 더 높죠. 그리고 인간계, 그리고 축생계, 축생아기계, 그 다음에 지옥계.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런 이제 상하 관계는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내 의식과 얼마나 물질적인가? 아니면 의식적인가? 얘가 이제 의식 세계의 끝판왕이고 물질 세계의 끝판왕이죠. 물질 세계로 꽉꽉 묶여 있는 거잖아. 지옥에는 물질적 고통이 끝없이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는 뭐 있겠지만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 최악의 악조건이죠. 최악의 악조건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질적인 악조건이 계속 펼쳐지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신적 자유가 이루어지죠. 물론 정신적 자유가 이루어지니까 물질은 더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물질 세계하고 정신 세계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물질의 영향력이 더 크다면 점점 아래로 더 가는 거고요. 의식의 영향이 더 커진다면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맑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욕심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물질에서 오는 것들이잖아. 물질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매이면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이 많아지니까 더 물질적이 돼서 결국은 최하위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고. 정신세계로 나아가면 맑은 세계, 청정한 세계, 남을 돕는 이런 걸로 나아가면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질과 정신세계의 딱 가운데, 인간, 위에서 아래에서 딱 중간이잖아요. 인간계가. 우리 불세계가 제일 이제 정신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 세계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비슷하거나 좀 많거나 적거나 이런 다른 존재에 비해서 자, 축생으로 가볼까요? 축생으로 가면 물질 세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매이잖아. 매여서 물질 세계에 꽉 매여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어떤 사고를 이뤄내고 추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처님이란 이런 개념도 잘 모르고 성불해야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어떤 세계를, 정신적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축생이나 악이, 지옥의 세계는. 왜냐하면 물질로 확 마치 내 몸에 철갑을 두른 듯. 철갑을 두르면 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의식 세계에 철갑이 둘려 있어. 축생이면. 악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식 세계에 철갑이 둘려져 있어요. 그게 가혹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가혹하기 전 단계가 축생하고 악이에요. 이게 지옥으로 가면 가혹한 거예요. 여기는 지옥 세계는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불 속에 놓여져 있거나 얼음 속에 놓여져 있거나 칼 속에 놓여져 있거나 이런 위험한 상태. 그래서 어떤 정신 세계의 여유라는 게 전혀 있을 수 없지. 근데 축생 세계는 그래도 정신 세계, 악의 세계 뭐 이런 데는 악의는 우리가 악의 시식을 하잖아요. 영가님 일로 와서 공양 드세요. 와가지고 황룡사 그 극락전에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상을 차려놨으니까 금강경도 들으시면서 저 음식도 좀 드세요. 이게 악의들을 모셔서 시식을 하거든. 근데 지옥에서는 오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 꽁꽁 묶여 있어요. 물질 세계에 벌 받느라고 완전 감옥에 갇혀 있지. 근데 악의 세계하고 축생 세계는 뭔가 조금은 이제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나를 보면 기뻐하고 우리 강아지 저래 강아지가 없네. 여러분들 강아지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느낌이 있죠, 그죠? 야, 사람 같아 아무래도 이러면서 고양이도 야 이거 좀 약간 신령스러운 것 같은데 뭐 좀 그래요, 좀 축생 세계. 그러나 물질적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정신 세계가 열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어떤 걸 해서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세계를 정신 세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거죠. 영화에서나 혹성 탈출해가지고 원숭이가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걸 혹성 탈출이나 그러는 거고 그것도 뭐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된 거지 참. 뭘 잘못 맞아가지고. 그래서 축생의 세계는 정신적인 것이 정신적인 어떤 영역이 크기가 좁다. 물질 세계에 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인간 세계는 특히 자본화되어 있는 이 세계는 물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의식도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가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식의 영역도 발달하고 또 물질의 영역도 발달했어요. 문명들이 옛날에는 옷도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배옷이나 입고 그냥 이제 동물들 가죽이나 입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섬유가 발달돼서 얼마나 옷이 지금 뭐 여러분들 옷장탕 열면 한 짐이죠. 옷장탕 열면 야 옷장이 부족하죠. 옷장 하나 더 들여놔야 될 것 같아. 뭐 드레스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장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롱 겨우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룸이 그냥 드레스 룸이야. 그 별로 그렇게 부자 아닌 사람도 그냥 이렇게 드레스 룸을 만들어가지고 쫙 걸어놨는데 이렇게 많아. 신발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2개, 3개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가면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해. 그래도 뭘 하는 줄 알아요? 신을 게 없다. 그래도 입을 게 없다, 신을 게 없다. 그렇게 말해도 입을 게 없고 신을 게 없어요. 이게 물질의 양이 커졌어요. 물질의 양이 굉장히 성장했죠. 그럼 물질의 양이 성장하면 의식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인류는 의식도 많이 성장했어요.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이 주인인 시기. 이게 이제 민주주의 이대가 봉건이잖아요. 봉건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시기라는 거거든요. 관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가진 사람, 완장을 찬 사람이 다 해먹는다는 것이 봉건이거든요.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완장을 딱 차고 있으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왕 한 명만 위대하고 왕은 신이죠.
봉건주의에서는 왕은 신이에요. 그냥 하느님이 하느님.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축생의 대우를 받았어. 봉건주의 시대는. 관이 너무 세지면 이게 재하고 관하고 물질하고 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재 관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거든요. 물질 세계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봉건 시대는 정신 세계가 열려지기가 어려워요. 물론 특정한 부처님이나 뭐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몇 명은 정신이 열리겠지. 그 관을 거부하고 그래서 출가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출가가 관을 거부하는 거잖아. 난 조직 세계에 떠날 거예요. 나 이 세계에 꽉꽉 묶여진 쇠사슬을 벗을 거예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처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끊고 떠돌아다닐 거예요. 이 나무 저 나무 밑에서 이 지방 저 지방을 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관을 완전히 물질 세계를 완전히 거부하고 정신 세계 영역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건 세계에 가득한 봉건 세계는 물질 세계를 할 수 있는데 꽉 막힌 이 속에서 물질하고 정신을 완전히 거부해서 물질하고 관을 완전히 거부해서 정신 세계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부처님이시고 그리스 옛 고대 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때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축생 대우를 받아서 정신적인 그러니까 그때는 물질도 풍부하지 못했고 정신도 풍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 된 거죠. 예전엔 주권은 왕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다 있어요. 그래 온 국민들이 다 잘났어 이제 왕. 이제. 여러분들 아들 보고 공주라고 부르죠? 아들 보고 왕자라고 부르고 딸 보고 공주라고 그러죠? 예. 조금 이렇게 연애를 잘하면 남자 잘 만나고 여자 잘 만나면 우리 공주나 왕비나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불러요. 잘 만나면 여러분들. 이제는 민주주의가 돼가서 모두가 왕이 된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됐어. 그러면 그럼 드디어 인간적인 대우. 인간의 시대는 오래전에 왔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일찍부터 7만 전, 10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되긴 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이거잖아요. 호모 에렉투스는 기구를 쓰는 거고 호모 사피엔스는 드디어 지성을 쓴다. 지성. 의식을 쓴다. 의식의 영역으로 의식의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방 뚫렸다.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그 앞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방이 열리질 못해. 의식의 크기가 두뇌의 크기가 작아. 그래서 이제 의식의 용량이 안 커. 그래서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저항이 너무 커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저항이 생겨요. 자꾸 눌러 위에서. 그러니 이제 원숭이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하면서 상방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천상이나 드디어 부처님까지 우리 경전에 보면 몇 급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몇 급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그랬다는데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는 사실 부처가 되기가 어렵죠. 뇌 구조상, 의식 구조상, 정신 어떤 구조상 아니 이렇게 조금 영역을 확장하면 강아지도 성불하고 고양이도 성불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진 않지만 어렵다.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누구나 여러분이나 나나 사피엔스는 의식의 상방이 다 뚫려 있어서 부처의 세계가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봉건주의가 되면 봉건주의가 되면 특정한 몇 명 이것을 탈피하는 재관을 탈피하는 출가한 스님들이나 위로 상방으로 쭉 가는 거지 권력이 왕이 우리 이 호모 사피엔스의 위로 올라가는 의식 세계를 계속 저지하고 못하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피엔스의 능력이 아무리 상방으로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런 봉건주의 제도에 이런 눌려서
상방 압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예요. 이제 그런 제도적, 봉건적 제도적 재관이 무너지고 지금은 식상의 시대, 인성과 식상의 시대. 그래서 지금은 부자가 물론 물질은 전 세대를 통해서 물질이 다 중요해요. 물질은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뭐 하느님도 하느님이 수세식 병기 비데 쓰고 그러진 않겠지, 그지? 하느님 뭐 그게 필요가 없는 거겠지만 대신에 뭐든지 전자동 뭐 생각대로 다 되는 거, 물질이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저 위의 세계는 천상의 세계는 생각대로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물질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잖아. 우리는 아직 물질이 자유롭지 않아. 돈이 있어야지 물질하고 바꿔가지고 그걸 편리를 쓰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성의 시대라는 것이 물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제극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인성을 극해요. 그런데 이 물질의 시대이다 보니까 물질에 매이면 인성이 아직도 이제 그 가족 중에 부자들 가족은 좀 정상적으로 행복하기가 어렵죠.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부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의 정도가 좀 더 넘어지면 그러면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찢어지고 서로 또 이렇게 안 좋게 되고 좀 정상적인 사고의 그런 가정이 아니라고. 그건 제국인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인성을 극해. 그래서 인성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상처받아가지고 인성이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밖에 모른다.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커진 상태. 지금 물질도 관도 커져 있어요. 인간의 상태가 지금 물질하고 재만 커졌으면 지옥이나 축생 같은 삶을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의식의 상태도 굉장히 성장했고 물질의 상태, 관의 상태도 굉장히 성장했어요. 두 개 다 성장한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생기는 재가 너무 커져서 인성이 극해지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층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재가 그 인성을 극하기도 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죠. 재가 많아도 인성이 나의 인격이 성장해서 재를 극하는 게 아니라 재가 오히려 나를 돕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팀 쿡이나 뭐 이런 사람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제국인이 됐을 거라고. 재가 엄청 많잖아. 전세 제일 부자야.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부자야 되는데 그 제국인이라고 그게 재가 엄청 많다고. 그러나 제국인이 아니라 재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인생재가 되는 거죠. 인성이 재를 낳는다. 지금은 돈 되는 게 시급 가지고 돈 부자 되는 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특허 가지고 기술 가지고 기술도 어떤 분야 뭐 스마트폰의 어떤 분야가 더 뛰어나고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기능이 뛰어난데 그 기능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금융이라는 이런 것들도 금융에 투자를 잘 하는 것도 역시 머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지금은 현금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아니라 뭐 주식으로 큰 부자라든지 부동산으로 큰 부자라든지 아니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계속 로열티만 받고 로열티. 우리나라 조선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LNG선 이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저 프랑스 어디가 부자 된다 하더라고. 거기 LNG 그 선에 그 탱크를 만드는데 특허를 그 프랑스인가 거기서 가지고 있대. 그럼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판매되는 것 중에 1%, 2%를 꼭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는 기술 개발만 하고 계속 받는 거야. 완전 꿀이지 않아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강남에 어디에 이제 땅을 사놓고 있었든지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계속 한 달에 1,000만 원씩, 억 원씩, 몇억 원씩 막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이 제극인이거든요. 내가 인생제야. 인성이, 문서가 죄를 생해. 그래서 나 전기 자동차 만들 거야 하고 10년 동안 막 열심히 만든다 하고 열심히 뭐 실험했더니 나중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이게 제극인이에요. 이 제극인. 인성이 죄를 생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재물 때문에 인성이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다 보니까요. 물질도 커진 상태, 그리고 의식도 커진 상태입니다. 물질과 의식이 다 커져 있어요. 자,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것은 나락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통로를 가고 있어요. 눈 한 번만 딱 한눈만 탈면 바로 꼬꾸라져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없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도 뭐 다행히 인문학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대원앙을 보현 행품에 이 대원앙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해 연설한다면 이 사람의 지은 공덕이 커가지고 결국은 한 생각 동안에 많은 행원을 성취해서 얻은 복덕은 무한히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형언품에 얘기를 합니다. 보현원앙을 하면 그 말이 지금 말한 그 말이에요. 물질 세계도 커졌어요. 여러분들이 5,000년 전에 정신세계 수행을 해가지고 정신세계가 상방으로 열려가지고 딱 이제 성자가 됐어. 할 수 있는 게 물질 세계가 열리지 않았을 때 5,000년 전에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 세계도 커졌죠.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마무시하죠. 예. 그래서 돈이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부자가 여러분들 30년 전만 해도 10억, 현금 10억 하면 대단한 부자. 그때 주택 복권이 얼마인 줄 알아요? 당첨되면 90년대 1억 있다고. 1억 1억 당첨되면 인생이 달라졌어. 지금 웃기죠, 그죠? 지금 웃기지도 않아. 지금 이렇게 물질의 양이 커지다 보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 하면 한 15년 전만 해도 10억이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억이 돼야지 이제 부자고, 나 10억도 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다라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말은 물질의 세계도 커졌는데 대신에 물질의 세계가 커지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졌어요. 통신도 발달돼 있고 또 과학 문명도 발달돼 있고 이 물질의 세계가 커지면서 정신세계랑 같이 크면서 이것이 서로 연결의 시대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많이 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물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물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은 다들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위험한 소원이다. 물질이 많아지면 제극인이 돼서 인간의 이거 저하 밑으로 하락 절벽으로 떨어지기가 쉽다.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의식이 정신세계가 뛰어나게 훌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10년 후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정신세계가 무한히 커지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나요?
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얘기를 잘한 것 같아. 세상에. 이런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냈지? 박수까지. 고맙습니다. 네. 성불하세요.